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검사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요. 방송사법을 속도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독주가 더 빨라졌다라는 비판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공개하지 못했던 추가 녹취록의 핵심적인 대목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죠. 기억이 없다는 증인에게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에게 유리한 취지의 내용을 거듭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이 대목입니다. 그 당시 시 KBS 측하고도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도록 하겠다는 걸 그때 기억하거든요. 어느 맞게 이재명이가 걸로 하면 주자.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이 사건이 좀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경찰도 나를 수사해야 되고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에 위치되는 아무튼 도시는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다. 그런 얘기들도 기억 혹시 기회 되면 내가 타깃이었던 것을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해달라. 기억이 안 난다는 증인에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녹취록 들어보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에는 없었어요. 이 풀 녹취록이 소위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이 재조명 받고 있는 대목인데 판사 출신의 25년 판사 경력의 전주혜 의원님, 전 판사께서 보시기엔 네. 내가 타깃이었던 거를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얘기하겠다라는 증인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저 통화, 이건 위증 교사입니까? 아닙니까? 위증 교사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재판에서 다른 것보다도 지금 위증했다고 본인이 시인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데다가 이 녹음 테이프가 또 제가 알기로는 법정에서도 또 시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이고. 영장을 기각했지만 유창훈 판사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밝혔던 네, 대목이 그 이거죠? 당시에 구속영장 이제 기각 결정문에도 그 소명은 된다. 위증 교사는 소명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 재판하기도 전인데도 이미 기록을 보면 위증 교사는 이미 다 소명이 된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또 본범인 그 위증을 했다고 그렇게 또 시인을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뭐 KBS 국장이나 다른 분들이 좀 나와서 다 지금 위증을 했다는 점을 다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데다가 이제 그것이 법정 외에 이제 밖에서 박종훈 의원이 입수한 이 테이프가 지금 시연이 된 거죠. 그래서 예. 이 내용을 보더라도 뭐 KBS도 그렇고 뭐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하고 그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타깃이었다. 요 네. 대목.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술해달라 그거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위증 교사죠.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읽어봐라는 거는 노골적인 거죠. 그 증언을 나가는 사람에게 피고인이었거든요. 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위증 그 사건이 검사 사칭 사건이 나한테 뒤집어시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그거 자체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예. 그게 허위사실 공표다. 그래서 그걸로 기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시 지사는 피고인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지금 나오는 피고인과 증인 사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이 변론 요지서는 당연히 무죄 취지죠. 나는 무관하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 근데 그렇죠. 변론 요지서를 주면서 이걸 읽어보고 기억을 되살려서 증언해달라. 저는 이렇게 피고인이 증인과 이렇게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판사 입장에. 예, 제가 판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증인으로 나올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진술을 해달라.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리고 네. 만에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증인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불편함을 끼치지 않게 그냥 아는 대로만 좀 해달라.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본인이 이 사건의 의미를 스스로 규정을 하고 또 기억이 안 나는 사람한테 기억을 되살려라. 그리고 또 변론 요지를 보내줄 테니까 그걸 읽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달라. 이것은 명백한 위증 교사이고요. 예. 박정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명백한 위증 교사이기 때문에 뭐 이 점에 있어서는 하루빨리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한 1심 결론을 지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25년 판사 경력의 전 판사가 보기에는 이건 명백한 위증 교사다. 네. 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증언 때문에 네. 이 검사 사칭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는 1심, 2심, 3심 다 무죄가 됐습니다. 핵심적인 1심에 나와서 그렇게 증언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져서 검사 사칭이냐 아니냐 근데 이것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1심에서부터 무죄였고요. 2심, 3심이 다 무죄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간단치가 않은 사건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 자, 박수영 의원님,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녹취록을 한번 들어봐라. 내가 언제 위증을 해달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사실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해달라라고 했지 언제 내가 위증을 얘기해달라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한 대목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반박을 하고 있는데 또 법조계에서는 원래 위증교사 하는 사람들이 위증해달라라고 노골적으로 안 한다. 이렇게 위증교사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 이런 반박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제가 불리한데 25년 판사 경력을 가신 우리 전주의 의원님 바로 뒤에 네. 전문가가 아닌 저를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면 제 말이 신뢰성이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으나 네. 그러나 정성껏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기 예. 바랍니다. 방금 틀었던 그 녹취록 그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 내용은 그 김 비서관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16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남시와 이재명 변호사가 싸울 때 서로 관계가 법적으로 적대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의 관계를 돌아보면 이 김 비서관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그때 나는 관계가 나빴던 것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사실관계가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그 당시 서로 관계가 나빴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를 앞에 걸 떼버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편집을 해서 마치 사실관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편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마치 이렇게 변론 요지서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기억을 해봐라. 이렇지 않냐라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거든요. 우선 그 정확하게 어차피 잘 됐어요. 박정원 의원이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면 공개돼 있으니까 이거를 다 국민이 들어보시면 이것이 왜 악마의 편집인지 왜 이것이 위증 교사가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는지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나온 그 편집 그 뒤에 뭐라고 됐냐면 이재명 대표가 맞춰서 말할 필요 없다. 그리고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이 뒷발언을 의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편집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녹취 원본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에 걸쳐서 있는 대로 말해달라. 기억을 상기해봐달라.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 이런 취지를 1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 의원님 말씀대로 원래 위증교사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증명이 되는 그러한 녹취 공개다. 예, 저는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어제 박정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악마의 편집을 주장하는 이 반박에 대해서 편집은 편의상 의원실에서 한 것이고 법원에서는 전체가 다 재생됐다라는 거고 유창훈 판사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판단된 데는 이 편집된 영상을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라고 하면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전화를 해서 굳이 본인에게 유리한 변론의 요지를 거듭 반복하느냐라면서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형법에서 아예 위증교사는 사라져야 된다라는 반박을 하고도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민주당의
반박과 여당의 재반박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고 이제 각자의 의견을 좀 구하고 싶은 대목인데 결과를 놓고 보면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라는 증언을 했어야 됐다라는 게 오늘 조간신문에서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대표가 강조했던 정치적인 타깃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인이 진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원의 판결을 왜곡시켰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정 변호사님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법리적으로는요. 위증죄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이야기라는 게 위증죄가 아니고요. 내 기억 속에 있는 사실과 반하는 내용. 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위증죄거든요. 일진들이 저같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저같이 어리버리한 사람들한테 빵 셔틀 시키잖아요. 그럼 빵 셔틀 시킬 때 일진이 저한테 공짜 돈 그냥 하나도 안 주고 야 너 가가지고 뭐 사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일진들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일진들은 1,000원짜리 한 장 딱 주면서 네. 야 너 저기 쉬는 시간에 저기 매점 가가지고 햄버거 사오고 그 다음에 콜라 사오고 거스름돈 너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기도지사예요. 현직 경기도지사가 김모 씨는 출신이 뭡니까?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 출신이에요. 네.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보다 높습니까? 한참 미친 성남시장에 그 가방 들고 다니던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경기도지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한 번만 했습니까? 한 번만 했으면 그 사람이 녹음을 했겠습니까? 전화를 제가 봤을 때 최소한 3번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변론 요지서 딱 보내주면서 전화를 3번씩이나 4번씩이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사람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니? 그러면서 뒤에다가 뭘 붙이느냐? 그런데 사실대로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1,000원짜리 주고 햄버거 그다음에 콜라 이런 거 다 사오라고 한 거랑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들은 김모 씨가 우리 그 지사님이 그 높은 지사님이 본 적도 없는 경기도지사가 나한테 저렇게 꼭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꼭 사실대로 이야기할 거야. 나 결심했어.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결심했으면 그 김모 씨가 왜 위증을 갖다가 합니까? 이거는 오히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그 김 씨한테는 제가 김 씨라면 더 싸하게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내가 위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정치인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만 그 변호사를 오래 했던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걸 모르고 이런 그 구도를 짰겠는가? 제가 봤을 때 오죽하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위증 혐의는 소명됐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다음에 오죽하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소명됐는데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거는 법조인들 시각에서 보면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고 문제는 딱 하나. 그 문제는 뭐냐면은 형량을 어느 정도 때릴 것이냐 그 문제지 유죄냐 무죄냐 문제는 이미 그 차원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떤 법리적인 판단, 개인적인 판단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